같은 경우는 10번 같은 경우는 뭐 A 기울기를 준 이유는 A가 음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음수. 그래서 A 양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렵게 풀면 됩니다. 자, 11번도 어렵지 않죠. 그냥 얘는 이제 이런 거죠. 절대값이 연속이니까 같을 수도 있고 부가 반대일 수도 있다. 그래서 2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넣고 2 넣어 보시죠. 그래서 마8 더하기 A인가요? 2 넣었습니다. 지금. 그죠? 4, 2, 마8 빼기 A. 자, 2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 제곱을 더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이 둘이 뭐였을 때? 진짜 같았을 때, 아니면 부호가 뭐였을 때? 반대였을 때. 부호 반대였을 때는 굳이 뭐 인수분해 안 해도 되죠.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군데 곱으로 간다면 뭐 같았을 때는 그죠 마이너스 6 나오고 부호가 반대였을 때는 곱이 2분의 10 나와요. 곱하시면 답은 잘 나올 겁니다. 자, 12번. 12번도 전혀 오바스럽지 않아요. 그냥 이제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걸 잘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A에서 만난답니다. 요 점이 뭐냐면 1,0인 거죠. 1,0에서 현재 이 그래프는 어딜 지나요? 1,0도 지나고 0,3도 지나요. 0,3은 뭐 극한을 주지만 조건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 3이 됐고, 자 1,0 요거 이제 대입하고 정리하시면 A 값도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A 등장하고요. A가 이제 몇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야. 그냥 하라고 하는 걸 잘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이 정적분 하시는 거죠. 우함수, 기함수 잘 따져서 이거 이제 버려버리고 이 적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하면 넓이가 잘 나오죠. 넓이가 이제 이 넓이 나올 거고 이 넓이 통해서 뭐 이 높이는 지금 2입니다. 그럼 밑변 얘가 5가 돼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5라고 생각하시면 이 높이가 잘 나와요. 그래서 높이 나오면 요즘 나오니까 기울기 구하시면 기울기는 뭐 잘 나올 것 같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4 나올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13번. 13번부터 이제 조금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야 되고 뭔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 실무들 컨텐츠 많이 보시면 오바스러운 거 맞는데 나는 오바스럽지 한 게 아닙니다. 9편과 비슷한 난이도예요. 9편과 6편. 물론 이제 걔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도 해볼만 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AC는 로그 함수 위에 두 점이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문제 풀 때 여기 AC 있어 라고 표현할 것 같고요. 그 다음 Y축에 B가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B가 있어. 이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뭐라고 했냐면 그림을 좀 적절하게 잘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문제 조건에 맞춰서 막 내가 마음대로 막 그렸을 때 무게중심이 거기 있어요? 라고 하면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잘 그리는 게 맞죠. 자, A, B는 X가 뭐합니까? 평행합니다. X 여기 있어요. 그죠? 자, A, B 평행합니다. 여기가 요런데 어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대충 한 정도 잡아도 돼요. A, B. 그럼 네가 B일 거고 네가 뭐 할까? A겠죠. 자, A, B는 평행에 그려본 겁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 그죠? 자, 뭐라고 하냐면 AC와 BC가 같아요. 괜찮나? 될 것 같은데? 또 뭐냐면요. 좀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하면 AC하고 BC랑 같을 수 있어요. 물론 실패한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알고 그랬냐? 그죠? 실패한 것 같다는 게 뭐냐면 무게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요? X축.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등변이니까 항상 우리가 수설발을 내리면 요게 중선이 되거든. 그럼 중선에 몇 되면 2대 1에 네가 X축이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려주면 돼요. 원래 이제 그림이란 건 처음부터 잘 그릴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뭐 얘를 예측해서 그릴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 보면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일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려보자. 자, 1작부 딱 그렸습니다. 이제 로그 2x의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제 한 요 정도의 C를 잡으면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잘 그리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좀 이 중선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여기 뭐가 C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이게 뭐야? 길이가 같아. 뭐 이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얘로 가서 해도 돼.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 2대 1 이러면 돼요. 그냥 뭐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나 조금만 더 그냥 한번 잘 그려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요점이 이제 무게중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대 1이다. 자 이제 뭐 할까요? 당연히 좌표를 표현해요. 그죠? 이제는 뭔가 관계를 봤으니까 좌표, 미정좌표를 설정할 수 있잖아. 미정좌표의 설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이제 소개할 때 계속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설정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저는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길이 뭐 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수선의 발, 수직 이등분선. 네 직각이고 이등변이세요. 그러면 나는 이놈을 자 뭐 좌표 뭐 하겠습니다. p 할까요? p. 니는 몇 p? 2p. 그러면 안 될까? x좌표가 p면 2p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점의 y좌표는 로그 2에 누가 될 거야? p가 될 거고요. 자, 이 점의 y좌표는 로그 2에 2p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p를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있지. 그게 누구냐면 이게 무게중심좌표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이러지 않을까? 그냥 이거 엄청 쉬운 문제야 생각보다. 이 2대 1이기 때문에 요 y좌표에 부호 바꾸고 두 배를 하면 이 y좌표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니에다가 니 y좌표에 마이너스 두 배를 하자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게 아랫놈의 y좌표가 된다. 이걸만 가도 충분히 p가 나오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이 올라갑니다. 자, 로그 2 밑대 버리고 마이 올라가면 4p 제곱분의 몇이에요?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은 p가 된다. 괜찮죠? 좀 마이너스 2승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역수 취하고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좋네요. 이 뭐냐면 p의 3승이 안 좋네요. 그죠? 4분의 1이다. 이걸 얻었어요. p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괜찮아요. 왜? 그 다음 글 읽어보시면 되겠지. 굳이 뭐 p를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뭘 구하랬어요? 넓이를 구해. 넓이. 자, 그럼 넓이 표현하자. 자, 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밑변 몇이에요? 2p입니다. 2p. 뭐 나누기 2 하지 말자. p 곱하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2p인데 나누기 2 했어요. 그죠? p 곱하기 이 높이 가시면 돼요. 이 높이는요, 얘의 몇 배 할까요? 얘의 몇 배? 3배 하면 되죠. 그죠? 왜? 1대 2니까 이거에 3배 하면, 그죠? 됩니다. 그래서 끝났죠? 3 곱하기 로그 2에 2p 요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넣어보자. 자, 정리만 하면 되겠지. p가 몇이냐면요. 이건 2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죠? 2의 마이너스 2승. 그럼 p가 몇이냐면 p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몇이냐? 2승이 돼요. 이렇게. 처리를 좀만 해볼게요. 뭐 어렵지 않죠 지금.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p 넣고요.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1로 들어가면 2의 1승. 자, 2 곱할게. 2의 1승 곱해주는 거야. 그 말은 니 둘이 뭐 하면 돼요? 더해버리면 돼요. 그죠? 더하면 뭐 나와요? 3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의 3분의 1승. 자, 2의 3분의 1승. 오, 좋아요. 얘는 몇이에요?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3분의 1 곱해주면 약분되니까 그냥 얘가 뭐가 돼요? 정답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고 표현하고, 그죠? 쓰는 거. 이 정도가 4점짜리는 분명히 맞거든요. 이걸 틀리면 생각보다 본인의 점수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연습해봐. 이 정도가 스탠다드한 것 같습니다. 자, 14번 가보자. 14번 갈게요. 문제 오바스럽지 않죠? 그리고 이상한 풀이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풀고 있습니다. 자, 14번도 해보자고.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차를 쓸 수 있는 거야. 그 혹시 22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얘는 등차라는 말이 없어요.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얘는 등차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 등차 수열의 성질들이 있죠. 자, 여기서 니 나왔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그죠? 사실 얘는 이제 x의 누구야? 25예요. 얘가 몇이야? 100입니다. 자, 홀수함까지 합 기분이 좋다고. 그죠? 그래서 홀수함까지 합은 25 곱하기 평균 하면 되는데 평균은 더하기를 나누기 2 하자고 했잖아. 그죠? 13이 됩니다. 13. 얘가 몇이야? 100이니 자, 우리는 a의 13이 몇이다? 4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충분히 자연스럽고요.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기억날까요? 소엔 우리 1회 할 때 약간 비슷한 느낌의 조건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때 그 부호받기 뭐 하면서 이제 아무튼 비슷한 느낌의 조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소엔 1회 때도. 이걸 보고 뭔가 느끼셔야 돼. 자, 이거는 결론은 뭐예요? 해석했습니까? A가 뭐라는 사실? 0이라는 사실이야. 이거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앞에 모든 자연수 항등식 개념이야. 자, 절대분식 개념이라고. 모든 자연수 동그라미 칠래? 자, 모든 자연수. 이거 딱 봤을 때 느낌 알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부등식, 항등식, 모든 x, 모든 실수, 모든 자연수.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n을 넣어도 항상 이렇게 만족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뭐하죠? 크거나 같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쉬워요. 뭐냐면 이게 공차가 양인지 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공차가 양인지 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등차 수열은 보통 이렇게 부호바뀌는 순간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나올 수 있을 때 이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어떤 그 걸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걸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0일 수도 있겠지만 자 2이 곱하면 0입니다. 만약에 이 0이 되는 어떤 넘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연속하는 두 한 값을 곱하라는 이야기야. 만약에 0이 되는 어떤 한 값이 존재한다면 1이 곱하면 0이고 1이 곱하면 또 0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모든이 성립하니까 뭐 그놈을 대입하면 0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근데 얘는 제곱했거든. 그죠? 음수 나올 수 없거든요. 그 말은 얘가 뭐가 된다는 거죠?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0이 돼야 성립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0이 되는 순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더하지. 만약 0이 되는 자연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어떤 한 값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니둘이 곱하면 얘는 양수니까 어떤 양수보다 작은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잖아. 이둘 곱하면 뭐예요?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니까 얘는 이 둘이 곱하면 어떤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0이 되는 놈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AU는 뭐가 돼야 돼요? 0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어려운 해석이 아닌데 자연스러운 해석이야. 됐죠? 그래서 그 0이 5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표현은 AU가 몇이다?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선생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항들이 다 양수.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안 풀립니다. 이제 마지막 답을 내보면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보다는 이 상황을 의심하는 게 맞고 AU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지금 전에 해석을 좀 했죠. 해석을 했죠. 난 이 풀이를 원하지 않지만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보여줄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 풀이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자 이런 거야. 뭐냐면 니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식적인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 성립하니까 모든 자연스러운 말은 마구마구 대입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첫 번째 뭘 대입해요? 4를 대입해봐요. 4. 뭐 대입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모든 자연 성립하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대입합니다. 대입했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 넘어올게. 자, 그럼 A로 묶어요. A5 그게 누구죠? A4입니다. 자, 0보다 뭐예요? 커났습니다. 라고 써봤어요. 자, 이게 이제 항상 뭐 한다는 얘기야?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대입할까요? 6 대입해보겠습니다. 6 한번 대입해볼게요. 6 대입합시다. A6 A 자 4 대입했죠? 5 대입하겠습니다. 5 자 A5 자 A6입니다. 자 A5에 이분 마찬가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와보면요 A5로도 묶어줍니다. 그러면 넘어왔으니까 A5 빼기 누구죠? A6이에요. 얘는 0보다 뭐예요? 마찬가지로 넘어왔죠. 지금 넘어왔으니까 네가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A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누구죠? D입니다. 얘는 누구죠? 마디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봐봐. 이 말이 돼요? 말이 되죠? 되죠? A5 그러니까 A5의 공차 D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반면에 마이너스 곱해버릴게요. A5의 공차 D는 0보다 뭐예요? 커졌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공차가 0이 아닌 수열이야. 그럼 D가 뭐하죠? 0이 아니에요. 그럼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는 작거나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되면 숫자를 대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적인 풀이도 한번 보라고 제가 해드렸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한테 이게 여기서 바로 대입했을 때 이 구조 한번 생각하시고 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AU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자 이제 끝났죠? 그죠? 다 됐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 자 AU가 0이고 A13이 4면 자 우리 공차한 것 있습니다. 13 빼기 5하면 몇이에요? 8이 되고 자 4 빼기 0하면 몇이죠? 4가 되고 공차는 몇이다? 2분의 1이었다라는 사실인 거고 잡습니다. AN이라는 일반항은 2분의 1의 n이고요. 5대 0 뭐 나와야 돼? 5대 0은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5 대입하면 2분의 5니까 빼기 2분의 5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으만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A의 K가 바로 써봐요. A의 K 플러스 1은요 4분의 1 뽑아놓고 그죠? K 빼기 5 곱하기 K 빼기 몇입니까? 4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지금 K 플러스 1 대입한 거죠. 그래서 K 제곱과 K 공식 써가지고 15까지 처리는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6부터 15까지 다시 한번 5부터 15죠. 5부터 15 5부터 15 해야 되고요. 어차피 5대형 0이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시그마 처리는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마지막 이것도 있었어. 이것도 내가 지금 봐봐. 이거를 자, 처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쟤를 넣어 열심히 4분의 1 넣고 k 빼기 5하고 k 빼기 4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게 좀 만만치 않잖아. 그치? 그래서 뭐 여러분 설마 이렇게 합니까? K제곱 방금 내가 말했네요. K제곱 쓰고 뭐 열심히 풀고 시그마 공식 쓰면 진짜 안타까운 거죠. 너무 이제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했으면 좋아요. 4분의 1 어떻게 해요? 1부터 몇까지? 10까지 될까요? 5 들어가면 몇이죠? 0이죠. 그죠? 6 들어가면 몇이에요? 1과 2입니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K에 K 빼기 1 한번 보세요. 15를 넣어봐요. 10과 몇이죠? 11이죠. 내 말 이해가요? 10을 넣어봐요. 10과 K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겠다. 괜찮을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약간 치환적인 느낌인데 아니면 치환 한번 보여줄까? 이게 좀 반칙인가? 괜찮아요? 네가 몇이야? T 할게. 자, 5 넣어봐요. 몇이에요? 1입니다. 15 넣어봐요. 몇입니까? 11? 잠깐만요. 이게 맞나? 잠깐만 볼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1, 5 넣고. 맞습니다. 이 넘버 차이가 있는데, 맞습니다. 요 두 개 차이가 요런 거죠. 요거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나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얘보다는 얘를 처리한다고. 이거 한번 잘 보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야. 여기서 시간을 이제 허비하면 안타깝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처리하면 되고, 심지어 이거 공식도 제가 알려드린 적 있어. 4분의 1.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3분의 1 하시고, 그죠? 10, 11, 12 이렇게. 계시나요? 이렇게 끝났죠. 12, 12 약분되면 답은 110이 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더 좋았던 14번입니다. 자, 15번 가보자. 자, 14, 15번이 참 좋네요. 문제가 15번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15번의 문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봐봐.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래프 나와 있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4고 9고 A입니다. 자, 문제 이제 A가 9보다 뭐합니까? 크다. 큰 쪽에 있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틀림없고요. 정적분의 해석적인 문제입니다. 해석을 하라는 거야. 자, 니를 이제 정리하시죠? 이제 정리합니다. fx가 0보다 뭐하면 크면 그냥 풀려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됩니다. 그죠? 그냥 풀리게 0이 됩니다. 자, fx 0보다 뭐하면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달고 풀리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fx.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함수 gx 할까요? 자, gx를 그릴게. 자, gx는 옐로우로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네요. 양수인 부분은 0이 되게 하고, 자, 0이 되게 하고, 음수인 부분은 부호를 바꿔요. 몇 배 합니까? 2배를 해요. 2배. 이렇게 볼로. 이렇게 볼로. 그죠? 자, 2배. 마이너스 2배니까 부호를 바꾸고, 확대를 좀 시킨 느낌이어서, 이게 누구야? gx입니다. 자, 문제는요. 자, 뭐라고 했니? 이 정적분이 음수가 되고 싶어요. 음수.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밌어요. 뭐냐면 아니 이 그래프는 음수가 없거든.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음수가 되고 싶습니다. 음수.
그럼 음수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전 이렇게 첫 번째 할 것 같아요. 바꿔요. 그냥 괜히 거꾸로 해석하는 것보다 부호를 바꿀게요. 그럼 이제 2m 빼기 몇이야? 1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 하는 거죠? 양수가 되고 싶어요. 됐습니까? 요리 갈게. 뭐 요리 처리 한번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다시 한번. 양수한다는 건 뭐냐면 얘하고 얘가 이 양수 그래프에 뭔가 걸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걸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그러한 정수 m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 우리는 이 m이 몇 개? 10개가 나오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10개. 자, 이제 봐봐. 첫 번째는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이 m보다 반드시 2m 플러스 2m 빼기 1은 모아줘야 돼. 더 크거나 같아? 아니죠. 커야 됩니다. 무조건요. m보다 2m 빼기 1은 무조건 커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래프가 양수 쪽밖에 없어요. 양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역으로 정적분하거나 역으로 정적분하게 된다면 뭐 이걸 해도 0이고 얘를 하면 심지어 마이너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0도 안 되고 음수가 안 되니까 무조건 이 구간 자체는 얘가 커야 돼. 첫 번째는 이 성질을 이 조건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조건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m은 뭐보다 커요?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어떤 m의 개수 10개인데 이 m은 1보다 커져야 돼. 그러니까 m이 1보다 작다는 건 이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니까 어디 정적분을 하더라도 절대 양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만족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이제 다 같으면 있잖아. m을 1보다 큰 놈을 대입해봐요. 그냥 몇부터? 2부터. 2는 될까요? 자, 보세요. 해볼게. 자, 2 해보자고. 2를 넣어봐요. 2는 4 빼기란 몇이죠? 3이야. 그럼 2는 될까?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2부터 자, 봐봐. 2부터 얘는 3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2, 3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3 넣어볼게. 3, 2, 6, 5입니다. 3, 5 돼요. 그죠? 왜? 3부터 5까지라는 건 얘는 0이지만 얘가 뭐니까? 양수 구간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 4는 돼요?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2와 3이 된다는 걸 빨리 확인하시는데 이 이후부터 계속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4는 되냐고요? 안 됩니다. 4는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4부터 몇 가지야? 7까지거든요. 4, 7은 안 된다 이거지. 왜? 4, 7은 4부터 7까지 가면 얘는 0인 구간이기 때문에 0이에요. 이걸 관찰할 수 있냐? 진짜 별거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 그 소인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멋있게 풀지 않길 바래. 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그 순간순간에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탐구력이 좋아야 돼.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것도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무스한 건데 내가 이걸 못해서 문제를 못 풀고 있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실력을 좀 가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5 될까요? 5, 9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5와 9는 빼야 되는 게 맞죠. 야, 그 다음부터는 기분이 좋다. 그죠? 왜? 봐봐. 6이면요. 11이에요. 이제부터 뭐가 돼요?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죠? 자, 6, 11, 6부터 11. 얘는 얘가 있어요.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될 수 있겠지. 누구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근데 이 문제는 몇 개가 되고 싶어요? 이런 M이 10개가 되고 싶어. 뭔지 알겠다. 그제? 자, 2, 3, 6부터. 그죠? 나는 이제 써볼게. 그럼 무식하게 갈게. 6, 7, 8, 9, 10, 11, 12, 13. 자, 세해보자. 엄청 무식하죠? 무식한 게 멋있는 거야. 자, 1, 2, 3, 4, 5, 6, 7, 8, 9, 10. 얘까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14는 돼야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 14부터 이 뒤에 28, 27, 27, 27까지는 안 돼야 돼요. 그죠? 자 근데 13부터는 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여야 돼? 정수 A 14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지 13부터는 양수가 포함되지만 14부터는 다시 0 되니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된다고? 10개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몇이? 14. 저 A가 14. 답은 14.
이게 15번이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아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 나에게 이런 탐구력이 있냐? 이 정도만 하면 괜찮거든요. 맞춰주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끌어갈게요. 그대로의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멋있게 풀지 말고. 자, 문제를 읽어보죠. 최고정의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 x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쓸 수 있죠. gx는 누구냐면 x축만큼 k만큼 평행이동하니까 f의 x 빼기 누구죠? k 이런 함수가 gx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넣어볼게요. 자, f의 x 빼기 k 분의 fx 함수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니도 마찬가지로 x 빼기 k고요. f의 x가 있고요. 이 자리에다가 f의 x 빼기 k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극한값은 k이고 이 극한값은 몇이에요? 0이에요. 자, 물어보자. 조건 자체를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더 강력한 조건이야? 누가 더 강력합니까? 누가 강력해요? 지금 사실 이제 결론은 오른쪽 조건이 강력해요. 무슨 말이냐? 분모 x 0 가면 분모 0 가는 x가 있습니다. 그럼 니도 뭐 가야 돼? 0 가야죠. 0분의 0꼴 하나 있으면 하나 있어야지 그죠? 뭐 k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k로 갑니다. k로 가면 니 뭐로 가죠? 0으로 가죠. 그죠? 분모 0 가는 게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근데 니는 몇이에요? 0이면 얘는 몇 개 이상 있어야 돼요?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K 가면 얘는 F0이거든요. 네 0 되는 놈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봐봐. 네 2개 있잖아. 그럼 네 0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맞아요. 2개 있어요. 그죠? 네 하나만 있었네. 그죠? 이 0 아니네. K 뭐래요 문제서? 양수. 그죠? K는 0보다 크다라고 이 얘기 있습니다. 그 말은 네 2개 있고 0 하나 있네. 얘 문제가 돼요. 그럼 누가 얘도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왔다 갔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fx가 지금 방금 이 논리에 의해서 얘 0 되는 게 분모 한 개 있는데 0 되려면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그죠? k 대입하면 f0입니다. 지금 분명히. 그래서 니 몇 개 있어요? 2개 이상을 가져요. 그죠? 자, 또 있습니다. 니가 0 가면 f 누구죠? 마이너스 k예요. 마이너스 k. 그죠? 니가 뭐 돼야 돼? f의 마이너스 k가 다시 0이 돼줘야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 있고 두 개 있거든. 지금 0 가면. 그죠? 니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니 마킹이 0이니까 x 플러스 누구니까 k이 나와요. 됐습니까? 자, 이제 나름 잘 봐봐. 나름 니는 쓴 거야. 얘를 써야지. 안 쓴 게 이 느낌이잖아. 자, 가자. 식 갈게. 써보자. 자, 니 오른쪽에다가 아래 쓰겠습니다. 자, 이 식 쓰겠습니다. x 제곱이고 x 플러스 k예요. 그죠? 자, x 하나 있어요. 자, x 대신 뭐 넣어요? x 빼기 k를 넣어요. 자, x 빼기 k의 제곱이고요. 자, x 빼기 k를 넣으니까 누가 돼요? x가 됩니다. 이런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역시 두 개 달라졌어요. 기분 좋아지고. 자, 뭘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게 k제곱은 k제곱입니다. 그죠? 0 집어넣으면 k입니다. 네가 누구야? k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k는 양수니까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문제는 k제곱이 몇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k제곱이 1인데 우리 k 양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k는 몇이다? 1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렇게 깔끔하게 등장을 하죠. 이 진짜 어렵지 않잖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멋있게 풀 게 아니라 뭐 있는 그대로 잘 잡아주면 되고요. 자, g는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k가 1이었으니까 x 빼기 1이 g니까 x 빼기 1에 제곱하시고 x 이게 뭐야? gx라는 함수가 되고요. 5 대입하면 답은 80이 나와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가보자. 본인 풍과랑 비교를 한번 하세요. 맞아도 비교를 하셔야 돼. 선생님이 뭔가 의도하는 거랑 여러분 원래 그건 있어. 내가 푼 게 기억이 잘 안 나. 어쩌지 풀었다 맞았다 이런 기억은 나요. 근데 또 내가 맞은 문제도 설명을 듣고 하면 나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풀었네. 그럼 이런 의도가 있었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폭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는 게 의미가 있죠. 자, 21번 해보자. 어려워요? 이 질문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물어보면 저는 답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자주 했던 이야기야. 이 도형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도형. 근데 이 문제는 도형도 조금 있어요. 있는데 더 있는 게 뭐냐면 사인 법칙. 여러분 보통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비교하면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 잘 합니다. 어찌어찌 계산이 복잡하지만 막 하더라고요. 이 사인 법칙을 써야 될 타이밍이 어려워요. 사인 법칙을 잘 못 써. 그게 이제 보통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뭐 써야 돼요? 사인 법칙을 중간중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인 법칙 뭘 못 봤는지 한번 비교해 봐봐.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A, B가 6루트 2. 잘 표현해볼게. 자, 조건들은 잘 표현하죠. 자, A, B가 6루트입니다. 이게 6루트 2. 잘 썼고요. 자, CD. 여기 조그만 길이네. 자, 이 길이 몇이라고 합니까? 5라고 했고요. 자, PC입니다. PC. 야, 이 PC는 요 길이를 왜 줬을까요? 그죠? 요 길이를 줬습니다. 자, 이 길이가 몇이냐면 루트 1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길이를 10이다. 자, 그리고 어떤 각을 주냐면 PCD입니다. D가 지금 현재 여기죠. PCD에서 요 세타라는 각을 코사인 값으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10분의 루트 10분의 3이라고 저는 쓸게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이쪽 넓이. 자, 이쪽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넓이를 우리가 관심 갖는다면 여러분 이건 보이셔야 돼. 자, 이 원주가 이 세타면 이 세타는 어디로 갈 수 있다? 여기로 갈 수 있다. 이 기분이 좋은 거죠. 자, 세타를 하나 구했다는 건 사인 돌릴 수도 있고 사인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자, 한번 돌려서 시작합시다. 루트 10분의 3이니까 얘는 몇 나와요? 1 나와요. 그죠? 3, 3, 9, 1, 10 나오죠. 그래서 요거 세타를 알아서 그러면 요 길이 알면 이 길이를 구하면 되나?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2분의 1 A, B 사이즈 하면 되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되나? 이런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봐봐. 이 길이는 있잖아. 요 직각삼각형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쪽에 뭐 알아야 되시면 요렇게밖에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할까? 당연히 이제 우리 조건으로 가는 길은 당연하지만 이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얘부터 갈 수 있습니다. 왜? 5하고 세타하고 이 길이 좋기 때문에 이 길이 이제 L 제곱 해볼까요? 자, 25입니다. 10이에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10입니다. 코사인타가 루트 10분의 몇이에요? 3이니까 좋죠. 그죠? 이렇게 해서 10 날리고 자, 2, 5, 10, 30배 5입니다. 5니까 얘는 루트 5가 돼요.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구해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시죠? 여기서가 고비야.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이 길이를 구했어. 근데 가만 보니까 길이를 다 알고 있네. 그죠? 못할 수 없습니다. 봐, 이 길이 그럼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난 이 각을 가고 싶어요. 이 각이에요. 이 각. 왜 이 각을 구하면 이 직각과 결론 그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알고 직각이 여기기 때문에 이 길이 다 구해져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사인 법수도 됩니다. 왜? 사인 예분의 예가 사인 예분의 예 하면 되거든. 사인 법수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길이 나왔으니까 뭐 써도 돼요? 코사인 법수 써도 돼요. 사인 법칙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을 구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세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다시. 자, 사인 법칙 한번 가볼게요. 우리 자주 안 쓰는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분의 루트 5입니다. 자, 요거 쓸게. 루트 10분의 1분의 루트 5. 자,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사인 예분의 예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사인 예분의 예 하려고요. 그럼 얘는 사인 세타 분의 누구죠? 루트 10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기분이 좋네요. 왜? 이 루트 10은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그죠? 분자 올라갑니다. 또 얘 돼요. 그죠? 역수취하면 되겠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몇 나오냐면 자 역수취할게요. 역수취하면 루트 5분의 몇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 세타에 대한 사인값 거꾸로 그렸네. 그냥 뭐 상관없는데 세타에 대한 집값, 세타에 대한 루트 5분의 몇이에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죠?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1이 루트 5분 1이면 얘는 몇 나와요? 얘는 2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 길이가 5입니다. 그럼 실제 길이로 바꿔버릴까요? 루트 5로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버립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5고요. 얘는 2 루트 5고요. 루트 5입니다. 아, 길이 뭐 나오기 시작했어요. 봐봐. 얘가 몇이야? 루트 5입니다. 그죠? 요거. 자, 이 2루트 5였네. 2루트 5. 2루트 5였네. 오! 대박 사건. 루트 5가 돼버려.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어떻게? 루트 5, 루트 5로. 얘 몇 도야? 45도가 됩니다. 이거였네요. 뭐냐면 이걸 45도라고 우리가 지금 구했거든요.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도. 그럼 이걸 알면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몇이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왜? 45도의 대변이 6루트이니까 요러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된 게 니의 사인 값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요리 가시는 게 맞죠? 됐어요? 한 번 더. 45도에 대한 얘가 반지름은 6입니다. 그럼 니 사인 값이 여기서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처음 세타했을 때 루트 10분의 1에 AD의 길이가 2R입니다. 26, 12 이렇게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자, 요거 곱해 줍니다. 루트 10분의 몇 나와요? 1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10분의 12 루트 10 하면 5분의 6 루트 몇이야? 10 이렇게 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하고 AD의 길이를 구해놓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걸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 방금 했지만 요각이 얘랑 똑같아요. 마지막 마무리할게. 요각이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 곱하기 얘 2분의 1. 자, 다 해볼게요. 루트 2 곱하기 5분의 6루트 몇이야? 10 하고 이렇게 얘하고 그죠? 곱하기 2분의 1 하겠습니다. 자, 사인 얘 하면 되는데 여기 있어요. 사인 걔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루트 5분의 2 하시면 돼요. 루트 5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처리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하시면 정답은 5분의 75가 나오고요. 72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뭘 곱하라고 얘기합니까? 10 곱하라고 합니다. 답은 144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지? 조금 쉽지 않았네요. 이 과정을 보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22번 가볼게요. 이 뒤에 있는 두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 22번 해볼게. 점화식이 나오고 수열이 나오긴 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 bn 자리에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승을 잘 넣어줘요.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대입 나열에서 규칙을 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걔가 더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대입하고 여러분 이건 어떤 구조예요? 일반항과 합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이 문제는 AN이 등차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등차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오는 결과물에 의해서 등차인지 뭔지 판단은 가능합니다만 등차란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를 좀 해줘봐. 자, 우리 이거 나왔을 때 해야 될 걸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항상. 해야 될 걸 그냥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1대입합니다. 그럼 A1과 A2의 합이 자 1대입하니까 얘는 1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의 2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Sn 빼기 Sn-1을 하면 n번째 항이 남을 거야. 그럼 Sn은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Sn 얘입니다. Sn-1은요 n승이 되겠죠. 그죠? 자, 묶어내자.
묶어내자. 마이너스 1에 n승을 묶어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은 마이너스 1에 1승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니도 봐봐. 니도 마이너스 1만 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는 실제로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좀 더 예쁘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몇 승? n 플러스 1승을 써도 괜찮긴 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냥.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물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 결론 좀 내려볼게. 얘는요, n이 두 번째 이 이상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은 어찌 보면 봐봐 1 대입해봐요. 그러니까 홀수를 대입해봐요. 짝수 됩니다. 그럼 그때는 뭐죠?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짝수항들은 2고요. 홀수항들은 몇이다? 마 2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쓴다면 1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1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걸 한 겁니다. 이상한 거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좀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야. 이 조건을 볼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특정 m이 존재해요. 이 m은 상수야. 그 m은 짝수 번째와 짝수 플러스 1번째와 짝수 플러스 2번째 이게 짝짝홀 어떤 짝짝홀에 대해서 이 세 개만 뭐가 되는 거예요? 등차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만 등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참고로 얘는 일반적인 이야기거든.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지울게. 나온 결론이니까.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다시 이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게 이런 것 같은데 a의 2n 자 짝수부터 해볼까요? a의 2n과 a의 2n 플러스 1. 자 이러면 짝수와 홀수의 합이니까 얘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홀수 2n 플러스 1과 자 a의 2n 플러스 뭐 할까요? 2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항상 마 2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일반적인 이야기죠. 일반 이 수열에 대해서 괜찮을까요? 어떤 짝수가 들어오고 짝홀이면 2고요. 홀짝이면 마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풀었어도 이 규칙이 보여지지만 저는 규칙을 보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하던 어떤 계산적인 방법으로 얘를 한번 만들어 내봤습니다. 자 이제 특정 m이 존재해요. 근데 그 특정 m을 구하기 전에 실제로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어떤 n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해볼 수 있어요. 뭘 해보냐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빼볼게요. 그러면 빼보잖아? 그러면 d 사라집니다. 그럼 얘는요. 자, 2n 플러스 2 빼기 a의 2n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요. 얘는 묶어준다면 2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얘가 몇이야?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얘를 뺐죠? 마이너스 몇이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홀수 번째에 대해서 오케이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2고 잠깐만 잠깐만 홀수가 나오면 짝수니까 네가 지금 잘못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거 쓸 때 다시 써볼게요. 이놈은 마 2에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얘가 짝수면 마이너스 2였네요. 오늘 안 좋네. 이렇게 요거였어요. 그죠? 요거였어요. 쟤는 왜 저러냐? 잠자리가 있어요 여기. 자, 어쨌든 요거였습니다. 요게 이제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였습니다. 빼보면 이가 플러스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짝수항들끼리의 공차는 몇이다? 4다. 알겠지? 짝수항들. 자, 얘는 이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짝수항들끼리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몇이다? 4다. 라는 관계를 얻고 자, 또 봐봐. 이런 이야기 있다고요. 홀짝의 합은 항상 2고요. 짝홀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열입니다. 이제 자 이제는 특정 m으로 가볼게. 특정 m이 있어요. 이 m은 이 세 개가 등차야. 그 말은 등차 중앙을 2배 하면 이 두 개 같다는 거거든요. 자 특정 m이 있어. 자 이번에는요. 저걸 보니까 나는 이 두 개를 뭐 하고 싶어요? 더하고 싶어요. 자 더해볼게요. a의 2n이고요. a의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긴 하나 어떤 특정 상수 m이 있다고 하니까 이 m을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 m을 넣었을 때는 등차가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의 합이 2배의 a의 2m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등차수의 특정 m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합이 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버리면 4배의 a의 2m 플러스 1이 0이라고 얻어져요.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요. a의 특정 어떤 n번 짝이 있어. 얘가 몇인 거야? 얘가 0인 거야. 얘가 0인 거예요. 오케이? 0인 겁니다. 그러니까 2m 플러스 1번째 항은 0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 마무리 해볼게. A1이 이런 m이 존재하고 A1이 16과 20 사이에 있어.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니를 가지고 A1으로 가겠습니다. 가보자. 자, 이게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짝수항들의 공차가 몇이야? 4야. 그럼 나는 2루트로 갈게. 여러분 2m 플러스 1번째 가지고 2m번째로 갈 수 있죠. 뭐 하나 하면 돼요. 이래서 하면 돼요. 이 m을 구할 수 있어요? 2m? 만약 여기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m을 대입하면 특정 m의 성립,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m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몇이야? 0이니까 얘는 몇이죠? 마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2m 몇이야? 마 2라는 사실이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A2로 갈 수 있죠? A2 왜? 이거 공차가 4인 그죠? 짝수항들을 관계해서 A2로 갑니다. 그럼 A2에서 다시 누구로 가요? 이걸 통해서 A1으로 갈 수 있다. 이리 가면 그죠? 이 A1을 구할 수 있어. 이리 가야 되는 거야. 짝수항들이 유출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가보자. A의 2m이 누구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우리는 A2 할게. A2. 자, A2 봐봐. 잘 봐봐. A2는요. A의 2m번째 항으로부터 여러분 그 짝수항들의 이 넘버는 짝수항들의 m번째 항이죠. m번째 항. 얘는 짝수항의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니까 얘는 빼줘야 되겠죠. 공차를. 해야 될까요? 뭘 빼요? m 빼기 2를 해주면 돼요. m 빼기 공차 몇이에요? 4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한 번 더. 짝수항의 첫 번째 항, 우리가 이거죠. A1을 구할게. AN으로부터. 이거 똑같은 겁니다. n번째 항, 첫 번째 항 가려면 우리는 뭐 하냐면 1 빼기 n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공차 D를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는 했습니다. 자, 니 둘이 더하면 1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요거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 그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마2 들어올게요. 마2 들어가보자. 자, 마2하고 자, 마이너스 m이고요. 자,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4m이죠, 4m. 마이너스 4m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오케이. 그다음 요거 이제 플러스 4죠. 그래서 플러스 몇이죠? 2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가 이제 A2였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A2. 자, A1은요. 1 빼기. 자, A1은요. 1 빼기 A2입니다. A2 저 뺄게. 자, 마이너스 4m 플러스 몇이에요?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4m이고 자, 마 2입니다.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A1으로 나온 결과물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 A1이 자, 마무리할게. 자, 이를 써볼까요? 4m 빼기 1이 이 문제는 뭐보다 16보다는 커요. 그리고 뭐보다 2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죠. 17 4m이야. 자, 2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20밖에 없어요. 20. 그래서 m 몇이죠? m은 이 문제에서 5가 됩니다. 5. 그래서 m이 5가 되고요. 이 m이 5니까 우리 이제 A5가 몇이다? 0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